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노라인입니다. 물리문제 설강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1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시면 갑상선 초음파를 검사하고 있는데 어쿠스틱 파워를 마이너스 3dB로 바꿨을 때 연관되는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3dB은 기존 파워 값이 절반으로 감소한 것과 같은 문장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내용과 연관되는 보기를 선택한다면 D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워가 절반 감소했다는 것은 강도 또한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고요. 강도와 파워는 같이 비례하게 되고 여기 있는 앰플리튜드는 제곱으로 비례하는 기본적인 특성을 연결해서 문제풀이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 보시면 사운드가 전파되는, 소리가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이 표현은 진공이라는 뜻입니다. 진공 상태에서 소리가 전파될 때 그런 부분을 설명한 문장으로 맞는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진공 상태에서는 공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전파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진공 상태에서 전달되지 않는 2번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길게 나와 있는 경우는 마지막 문장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쪽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묻고자 하는 내용은 가청음 영역을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보기 중에서 어디어블 프리퀀시 레인지에 포함되는 보기를 선택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20과 20을 적은 다음에 하나는 헤르츠, 하나는 킬로헤르츠를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함되는 부분을 가청음 영역으로 볼 수 있겠고요. 20Hz 미만은 인프라사운드로 20kHz 이상을 울트라사운드, 초음파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보기 중에서 20에서 20kHz 사이에 포함되는 보기를 선택해 본다면 B번으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가청음 영역과 그리고 초저음파, 초음파에 관련된 부분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장을 보시면 사이클에서 맥시멈한 양적 체인지가 어떤 건지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사이클에서 맥시멈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앰플리튜드, 즉 진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높은 곳까지의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참고적으로 첫 번째 꼭지점에서 두 번째 꼭지점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의 길이를 웨이브랭스, 즉 파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나왔을 때 가장 잘 나오는 개념 두 가지를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맥시멈으로 변화를 나타내는 진폭과 첫 번째와 두 번째 꼭지점 연결되는 여기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 이 개념 봐두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맥시멈 체인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A번에 있는 진폭을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물리학적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깊은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크 모듈루스는 우리말로 바꿨을 때 최적 탄성률이라는 용어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과 관계되는 보기는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이러한 용어가 최적 탄성률을 의미하는 용어이고 관련되는 항목은 스티프니스, 경도와 연관이 있구나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리의 전체적인 개념 중에서도 초음파와 관련된 물리가 시험에서 대표적으로 다뤄지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모든 전체적인 물리에 대해서 연관되는 문제가 해당 문제집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략적인 연관성 정도만 보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장을 보시면 사운드 프로퍼게이션이 매질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옳은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된 그림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공기라는 매질을 사용하게 되겠는데요. 공기 입자에 진동을 유발하게 되면서 전달이 이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구간들, 컴프레션 되는 구간과 또는 레어팩션, 희박되는 구간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사운드가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매질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진동하면서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자에 대한 진동 과정이지 어떠한 물질 자체가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표현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본문 내용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먼저 체크해 보면 B번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분자에 진동이 일어나서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운드 웨이브가 전달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이동되는 부분들이 어떠한 매질 자체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매질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이러한 표현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사운드 프로퍼게이션의 가장 큰 특성은 분자의 진동이란 표현이고요. 이런 것들이 압축되고 희박되는 과정을 통해서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특정 매질이 다른 곳으로 전달되는 이러한 표현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하나의 사이클이 발생될 때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용어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D번에 있는 주기를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장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장을 보시면 number of cycle 그리고 pulse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pulse가 증가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표현까지는 주파수를 의미하는 내용인데 pulse가 증가했다는 것은 펄스 반복 주파수를 의미하는 단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보시면 웨이브랭스, 파장은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파수가 증가한 상황이라면 파장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감소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여기 있는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장은 변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자체가 주파수와는 다른 펄스 반복 주파수를 의미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맞는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해 보면 PRF가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된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RF가 증가했을 때 연관되는 보기는 C번에 있는 펄스 듀레이션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펄스가 그만큼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펄스가 지속되는 펄스 듀레이션도 같이 상승할 수 있다는 C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 빔 인텐시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정이 필요한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강도 공식을 보시면 아래쪽은 에리어가 있고 위쪽에는 파워가 있는 것이 강도의 공식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분모를 증가시켜 주게 되면 이 부분이 감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리어를 상승시켜 주게 되면 강도가 감소하는 D번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A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파워가 증가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도가 상승하는 내용을 볼 수 있겠고요. 리시버 게인을 감소하는 것은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표현이고 C번과 2번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티슈에서 울트라사운드 웨이브는 메카니컬 롱지튜디널 웨이브라는 특성을 갖게 되겠죠. 정답은 A번으로 볼 수 있겠고요. 초음파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